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항상 이 시간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미증시 관련해서도 이제 간밤엔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이번에 좀 쉬었잖아요, 며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미증시 흐름이 참 상당폭으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 먼저 짚어주세요. 네, 사실 뭐 지난 1일이죠. 지난 1일에 그 FOMC 경계감에 따른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0.14% 하락을 했고, 뭐 S&P는 0.04%.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오늘 장에선 좀 대폭 하락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지금 FOMC 결과에 따른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그 지난 1일 때는 그 서비스업, 재생에너지, 제약, 통신 서비스 등의 그 종목, 그 섹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시적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오늘은 그 상승했던 폭을 굉장히 좀 크게 반납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가 그 미국 현지 시간 3일 FOMC 회의 후에 금리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와 그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페드와 FOMC 선택에 따라 관심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지만 결국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페드에서 긴축 우려에 따른 한 그 0.25bp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결국은 확률이 사실상 3월 때나 그러니까 전일 대비에는 한 83%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금리 인상 확률이 91%로 늘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밤 사이에 좀 그 주가의 흐름들을 봤었고 지수 흐름을 봤는데 장 초반에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S&P 500 지수는 뭐 마이너스 1%로 그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 생각을 네. 했지만은 오히려 하락폭을 굉장히 좀 맞아요. 키워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그 미국의 그 3대 지수가 1% 이상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역시 좀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4거래일 만에 모처럼 만에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 전일장에 좀 어느 정도 그 섹터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으니 네. 우버 테크놀로지가 그 1분기 매출이 한 88억 그 2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3% 이제 증가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코로나 때는 그 우버 이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달 쪽에 굉장히 그쵸? 좀 포커스가 많이 했겠죠? 네, 포커스가 맞춰졌다 한다면 지금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복 여행 증가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서 그거에 대해서 호시점을 좀 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들이 비슷할 거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물론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결국은 지금 중국의 그 정치적 보복 리스크가 나와주는 상황 때문에 결국은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전에 너무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버 테크놀로지의 실적적인 부분들은 국내의 이슈도 같이 좀 영향을 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슈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이 우버 테크놀로지는 11% 이상 상승을 하면서 결국 $36로 좀 마감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국내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주는 좀 배제를 시키고 네. 나머지 그 저가 항공사나 이런 관련된 그 리오프닝 여행과 관련된 기업들은 주목을 계속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미증시가 확실히 FOMC 경계감이 좀 있는 가운데 그걸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몇 가지들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뭐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버 테크놀로지스 특징주로 또 꼽아주셨어요.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지금부터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은 FOMC를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 어제 분위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상황들을 좀 보니까
보니까 일단 지금 제일 좋았던 거는 양지수 모두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왔던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었죠. 지지난주 목요일 날 러시아와 관련된 이제 마찰이 좀 어느 정도 생기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고 결국은 금요일 날 그 중국과의 정치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대만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네. 더 빠졌잖아요. 그리고 SG 사태를 통해서 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빠졌다 한다면은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SG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한 회복세가 빨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양지수가 모두 상승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그 외국인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상황이고 자동차 및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네. 그 관련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2차 전지주의 흐름들이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IR 혜택에 대해서 이제 뭐 반영 기대감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미 이슈로 이제 끝났잖아요. 그쵸. 이슈가 끝났는데 사실상 그걸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재정립을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재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역시나 자동차와 2차 전지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연이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반도체도 기존에 좀 많이 안 좋았다 한다면 물론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큰 기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 지금 감산도 발표를 하고 있고 산업도 지금 사실상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업황에 대한 그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좀 변경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좀 지금 많이 좋아진 상황이 코스피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좀 코스닥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엔터 콘텐츠주의 강세가 굉장히 매우 부각되면서 SM이든 그 JYP든 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락 문화 관련된 그 섹터들이 3.8% 상승을 했고 이외에 또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게임주 및 2차 전지주도 같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이 네. 좀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슈들을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좀 오른 섹터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양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주변적인 요인들, 국내 증시 좀 한정적인 요인들로 지수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어제는 좀 리커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슈가 정말 네. 많아서 이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난달 28일 날 그 산자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입이 잘 안 붙습니다만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 착수 소식을 통해서 4년간 233억 규모에 대해서 그 투입을 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 네. 자이글과 아모그린텍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미국 IRA 혜택 반영 본격화 기대감을 통해서 그 단순히 배터리만 좀 이슈를 받을 줄 알았는데 태양광 업계에 대해서 실적 상승과 향후 미국 공장 신증설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국에서 노동절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1억 명 이상이면 진짜 매우 크더라고요. 엄청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사실상 저가 항공사와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호텔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주셨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로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 개발을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IRA에 대한 혜택 반영은 이제부터가 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세 가지 이슈들이 어제 또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연휴가 이제 양옆으로 껴있어가지고 직장인들한테는 참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국내 증시가 좀 3거래일로 짧게 좀 아쉽게 지나가게 돼요. 그럼 이슈와 일정들을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3거래일만 있을 경우에는 잠시 좀 쉬어가는 네. 게 좋기는 한데 지금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반등 시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슈가 있는 것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내일 이제 발표가 될 그 FOMC 회의 관련된 금리 인상 가능성.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은 누구나 다 예측을
시점이고요. 결국은 동결을 언제 할 가능성은 그렇죠. 가능할 것이냐 네. 이게 문제인데 사실 이 동결과 관련된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고. 정말요? 네. 그래서 동결 시점은 하반기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는 좀 안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노동절 이후에 지금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제가 보기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보복성이 또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동절이니까 뭐 그 중국도 뭐 쉬어야겠죠. 쉬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민감한 제스처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점은 노동절 이후에는 한번 이슈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을 보니까 그 IPEF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3차 협상이 8일부터 15일간 진행이 되고 그 G7 정상회의도 19일, 21일까지 그리고 APEC 통상장관회의도 25, 26일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도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 ENS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미국 플러그 파워와 수소 산업 1조 원 투자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에 이제 정부 정책 중에 수소와 관련된 정책이 로드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부각이 못 받았던 게 네. 우주 방산이 터졌고 맞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터졌고 로봇 AI가 순서적으로 터지면서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수소 쪽에서도 미국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섹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이게 내수 활성화 대책이 3월 시점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국 목적지 여행객의 그 무사증 입국 허가 등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메가 공연 이벤트도 있고 해외 관광 유치를 통해서 총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엔터와 LCC 기업들 그리고 면세점주들은 지금 당장 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수혜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입국하시는 그 여행객분들을 통해서 수요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시장에 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절 이후의 경제 보복이라든지 SK E&S 개별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수 활성화와 관련된 대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과 이제 앞으로 주중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내일까지 이렇게 증시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소장님. 네, 사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에서도 내수 활성화 그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이제 지정이 그쵸, 됐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여행 휴가 장려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을 봤을 때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금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맞아요. 결국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은 최근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그렇게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지만은 오후 때는 강세가 좀 높아지면서 네. 전약 후 강의 흐름들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 증시 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을 또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테마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나오면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을 제외한 리오프닝주 및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단 화장품주는 중국과 관련된 매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도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화장품은 일시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미중 반도체 분쟁도 나오고 있고 미국 반도체법 그리고 업황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이슈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 보니까
뭐 어떤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적으로 하락은 할 수는 있지만은 더 이상은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는 일단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중국과 거래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좀 배제를 시켜놓고요. 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 좀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다른 쪽에서도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편성하신다 한다면 2분기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어느 정도 박스권의 형태로 흘러갈 수는 있지만은 3분기 때는 그때는 좀 매우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매우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과 이번 주뿐 아니라 이제 추후적으로 장기적으로까지 전략을 함께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증시와 함께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리스크들도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급락했다는 점, 그리고 FOMC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